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청년연구원 김도훈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다 읽어보는 헤세 시리즈 7번째 책은 바로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지난 데미안 시다르타 이어 또 하나의 헤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좀 책이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읽는데 오래 걸리긴 한데 나름 이렇게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머니 없이 형제와 성장한 골드문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수도원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젊은 수도사인 나르치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이게 태양과 달, 산과 바다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르치스는 이성을 대표하면서 이게 내면의 정신과 종교성을 중시하고 이 정신적 수양을 통해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반면 이 골드문트는 이 감성, 이 예술가적 기질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몽상가이자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르치스가 보기에 이 골드문트는 딱 봐도 이 수도원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일깨워줍니다. 그 골드문트의 이 풍부한 이 감성과 이 예술가적 기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이런 존재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골드문트의 기질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골드문트. 다만 영혼의 부름에 따를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수도원을 떠나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이 어머니의 세계, 이 예술의 이 세계로 이 불확실함 속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골드문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정말 이 매력적인 남자 골드문트는 지나가기만 해도 이 여심을 훔치고 여자들을 이렇게 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양한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원 생활과 정반대되는 이런 쾌락적이면서 이 예술적인 생활을 한동안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어느 유복한 기사 집안에 당도합니다. 예전에 이제 수도원 다니고 이 라틴어를 할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돼서 이 기사에 글 쓰는 걸 도와주면서 이 기사집에서 잠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골드문트 또 이 기사의 둘 딸과 또 복잡 미묘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 다시 추운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따뜻한 데 있다가 이제 추운 데 나오면 이제 더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이제 같이 방랑하는 빅토르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방랑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 빅토르가 자신의 금화를 노리고 죽이려고 하자 결국 정당방위이긴 한데 또 이 빅토르를 죽이는 살인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진짜 막 추위에 고생하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이 오만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이 봄은 찾아오고 어느 큰 도시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예술의 피가 흐르는 이 골드문트가 이 수도원에 있는 이 마리아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를 만든 니콜라우스 명인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 조각하는 예술가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골드문트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부담 없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친구인 나르치스의 모습을 본뜬 이제 사도 요한상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술가 예술인의 모습. 어쩌면 이 모든 예술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 이제 남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 다만 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자유분방하고 이런 방랑하고 일단 온갖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모순을 접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예술 작품을 위해서 온갖 시간과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끝내 훌륭한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 명인이 동업하자는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의 삶을 인도해줄 운명의 여신이나 목표는 될 수 없었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어머니의 부름으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흑사병이 퍼져서 이제 삶과 죽음, 인생 무상도 느끼고 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유대인 학살,
그래서 이제 온갖 이 세상의 악하고 추한 이 실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흑사병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총독의 애첩을 만나서 이 골드문트가 이 간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교수형에 처할 위기, 이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수도원장이 되어서 이게 총독과 협상을 하기 위해 와있던 이게 나르치스가 이 골드문트를 알아보고 결국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처음 만났던 수도원으로 같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골드문트는 이 수도원을 위한 작품과 이제 그동안 살면서 만났던 여자와 인생을 총망라해서 이제 마리아상을 조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어머니의 부름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처음에 이 나르치스가 항상 이 골드문트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줄곧 본인이 삶이 이제 더 모범적이고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인이 삶이 과연 이 본인 인생을 온전히 살다간 이 골드문트의 삶보다 나을 수 있을까? 나르치스가 이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나긴 스토리만큼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골드문트가 이 방랑생활하면서 정말 이 많은 여자를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독자가 이 사랑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헤세는 여기에 대해서 작가의 과제는 단연코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그럴싸한 모범적인 인물을 고안해내어 독자들에게 교훈 삼아 그대로 모방하라고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가는 자기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지극히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그려내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이게 좀 멋있었는데, 또 헤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성간 사랑이나 우정에 있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묘사한 것보다 더 대단한 체험은 하지 못했다. 이 소설은 내 성장기 체험이 고스란히 담긴 내 영혼의 자서전이다. 이 헤세가 영혼의 자서전이라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들의 우정처럼 이 이원성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해와 달, 바다와 육지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 참 정말 멋있는 문장이라 생각하는데, 이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은 다 다른데 항상 이 본인의 잣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고 이게 싸움이 만연한데, 이 오늘날 이 갈등과 이 분열이 만연한 이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이 헤세가 참 인상적인 말을 해주고, 참 이게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헤세는 이 골드문트의 삶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인생 무상, 지나온 인생 모두가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하고 달아나고 잊히고 빈손에 얼어붙은 가슴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참 이 덧없음을 좀 많이 드러냅니다. 참 이 어쨌든 좋았던 시절도 이 지나고 보면은 한 줌의 추억으로 사라지고, 참 어쨌든 보면 참 인생 무상이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한 분뿐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 봤을 때 이 나르치스처럼 살든 골드문트처럼 살든 어떻게 살더라도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가 생길 것 같은데, 정답은 없지만 결국 이 나의 기질을 찾고 결국 나에 맞는 삶을 사는 게 헤세가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느낀 바는 이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각의 이런 좀 좋은 생각을 한번 함께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면 헤세 이제 마지막 책이고 이제 총망라한 유리알 유이 한 권이 남아 있는데요. 그 시간까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다음 유리알 유이 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